네. 자, 198쪽 펴주시고요. 자, 앞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창구 마감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수행과제를 한번 보죠. 199페이지.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을 수행하라. 처분 확정일은 이렇게 되고 날짜 입력하고요. 처분 내용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해당 단에다 입력해 주시고 이익 준비금은 상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을 적립한 금액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론 공부하실 때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에 10% 이상을 적립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상법에서 이익 준비금의 최소 적립 금액은 현금 배당의 10%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금 배당이 3천만 원이니까 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까지 눌러야 돼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있죠. 자, 클릭하시고 자, 처분 예정일은 2024 0228 처분 확정일은 2023 0228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여기가 처분 내역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익잉여금 처분액. 자, 여기 배당금 나오죠? 3번의 배당금. 가번이 현금 배당, 나번이 주식 배당입니다. 자, 여기다가 현금 배당액을 입력합니다. 현금 배당은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으로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다가 3천만 원.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그 밑에입니다.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 위에 있어요. 351번 여기 위에다가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입력해라.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자, 그러면 전표 추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자, 그러신 다음에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조회를 눌러보면 조금 전에 15번까지 전표가 있었잖아요. 이제 20번까지 5개가 늘어났습니다. 11번 16번이 뭐냐? 제품 매출과 이자 수익을 손익계정 대변으로 그 다음에 17번은 뭐냐? 제품 매출 원가 급여 등등 비용을 손익계정 차변으로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제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정의 대변이 24억이고 차변이 16억이니까 약 8억 정도가 단기 순이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7억 3천이네요.
손익계정의 차액 7억 3천을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으로 대체하죠. 그리고 전기에 2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만 원과 당기순이익 7억 3천이 더해져서 7억 4,500이 차기로 2월됩니다. 당기손익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7억 4,500, 내년으로 넘어가는 2월 이익잉여금도 7억 4,5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표가 전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점표 추가까지 하면은 이제 장부 마감이 끝나게 되고요. 손익계정의 장부 마감은 됐지만 재무상태표 계정의 자산부채 자본의 마감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은 여기서 가서 해야 돼요. 우리 교재에서는 하라는 지시가 없었지만 이 수업용 또는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마감 후 2월이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마감 후 2월에 가서 마감을 하신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될런지 안 될런지? 안 되겠죠. 자, 마감 후 2월. 마감 후 2월을 제외한 다른 입력 화면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그러면 여기 마감 후 2월로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기초 작업들, 이러한 작업이 내년으로 24년도로 2월 되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요 마감을 눌러주면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만 제공한다. 네, 그래도 확인 누르면 장부는 마감이 돼요. 근데 실제로 2월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이 돼요. 마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재무전자 이렇게 해서 장부 마감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 200페이지.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면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입력하는 것으로 그냥 끝냈습니다만은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는 입력하고 나서 평가 문제라는 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반영되는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은 얼마냐? 가봅시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을 눌러서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이 금액을 여러분이 답에다 입력하면 돼요. 이 금액을 이렇게 셀에 커서가 들어가는 숫자는요, 컨트롤 C 답안 입력하는 곳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정확하고요. 다음에 2번 받으러움 현황 조회. 23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받으러움 중 배서 양도 금액은 얼마인가? 자, 받으러움 현황에 갑니다. 자금 관리에 있죠? 조회에 가셔가지고 만기가 도래하는 거니까 그냥 만기일별로 일단 조회해 볼까요? 예. 만기일 해가지고 2023년 1월 엔터 2023년 12월 엔터 네, 이렇게 해도 조회가 되네요. 자, 만기가 여기다 만기일로 선택을 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만기일별이라는 탭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배서 양도가 하나 있네요. 요 금액이죠. 4,300만 원. 이것도 커서가 안에 들어가잖아요. 클릭하고 컨트롤 C 해가지고 답안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또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험의 거래처 코드를 기록하시오. 지급보험 현황에 가보세요. 자, 만기를 2024년 1월 엔터 2024년 12월 엔터 계속 칩니다. 하나 있죠? 130만 원짜리 거래처 코드. 이건 클릭이 안 되네요. 답안에다가 0, 2, 0, 1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조회해가지고 단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가장 큰 유형자산의 계정과목 코드를 넣어라.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는요,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이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실행하셔가지고 엔터를 계속 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유형의 계정 과목. 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단기 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거예요. 단기 감가상각비. 단기에 계상되는 거니까. 2,100만 원짜리죠? 1,700만 원짜리죠? 예. 그래서 요거. 코드가 없는 거는 제외하고요. 코드. 그러니까 원래 금액 500까지 경비수비가 다 금액 완화에 적혀 있는데 코드가 없잖아요. 500번대라는 거? 이거는 코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요거. 예, 요거 두 개 더한 게 이거다. 이거. 예, 그래서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 복사되잖아요. 예,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코드인데 요게 아니죠. 질문이 계정과목 코드를 물어봤어요. 계정과목 코드. 기계장치의 계정과목 코드는 201번일까요? 아닐 겁니다. 요거는 이 자산의 코드네. 자산의 코드예요. 그래서 기계장치의 계정과목 코드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아닙니다. 계정과목 코드는 세 자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지 마시고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엔터를 계속 쳐보면 여기 기계장치 보여요. 206입니다. 206. 네, 아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자산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206이 답입니다.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어요. 4번의 질문은 계정 과목의 코드를 물었기 때문에 기계장치 코드를 답으로 적어야 돼요.
다음은 5번 계정별 원장. 당기의 선납세금 계정 금액 중 법인세 중간에 납의 금액은 얼마냐? 선납세금이라는 계정별 원장에 가구했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계정별 원장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기간은 엔터를 계속 치세요. 그러면 1년 거 입력이 되고요. 여기 계정 과목에서 물음표 단수 눌러서 선납 세금 검색하시고 뒤에도 136 엔터. 네. 여기 뭐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다 보여도 그 중에서 선납세금만 찾아서 보시면 돼요. 중간에 납 여기 있죠? 8월 31일 980만 원 이겁니다. $980만. 그래서 답에다가 클릭이 되나요? 네, 클릭되네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은요. 손익계산서 조회.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 중 금액이 가장 큰 계정과목 코드를 기록하시오. 손익계산서로 가봅시다. 손익계산서 12월 영업의 비용 밑으로 내려갑니다. 외와 환산 손실 계정과목 코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2천만 원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계정별 원장으로 아마 연결이 되겠죠. 계정별 원장에 보면 코드가 여기에 보입니다. 935 이렇게 답을 기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 단기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자, 제조원가 명세서 여기 있죠. 손익계산서 바로 밑에 12월로 조회하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제조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 같은 거 있죠? 처음에 이렇게 열면은요, 이렇게, 자, 12월. 여기가 너무 넓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 공백이 너무 많으면 이 화면을 효과적으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엑셀에서 엑셀 쓰시는 분들은 알죠? 이 열 너비와 너비의 그 경계를 더블 클릭해주면 폭이 이 문자가 있는 이 폭에 딱 맞추어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도 그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끝에 여기 끝에 이 경계선 여기를요 더블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바짝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판독하기가 좋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고요. 좁히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해 주세요. 수동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좁혀도 됩니다. 더블 클릭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맨 밑에 있는 이겁니다. 이건 복사가 안 되겠네요. 1457 114 000 이걸 답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1,457, 114, 000 이렇게. 다음에 8번
재무상태표 조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재무상태표 한번 볼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 이것도 넓으니까 계정과목 여기 경계를 딱 더블 클릭해놓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투자자산에 표시가 되거나 비유동 부채에 표시가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계정 과목입니다. 자산계정 과목인데 어떤 성격의 계정 과목이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금 추계액만큼을 비치하기 위해서, 즉 예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금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비유동 부채가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요 2억 2천만 원만 지금 비유동 부채로 표시가 됐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2,700만 원은 비유동 부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느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2,780만 원 있으니까 거기서 차감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예상되는 것만큼 충분히 다 지금 연금에 불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있지만 투자자산에도 있네요. 1,000만 원이. 그러면 이건 뭐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초과해서 적립을 했을 때는 투자자산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투자자산. 네, 그거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산에 있는 것만 따지면 1,020만 원입니다. 1,020만 원. 그런데 부채 차감 계정으로 있는 것까지 하면은 3,000에다가 20만 원 더 800, 3,800이에요. 3,800. 여러분 한번 답지 한번 보세요. 잔액을 얼마라고 했는지. 몇 페이지에 답이 있나요? 681이요. 얼마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이 얼마냐 하면은 이거는 부채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부채니까, 부채 차감 계정이니까 제외하고 투자자산에 표시된 것만 답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개는 내용적으로는 같은 계정 과목입니다. 코드도 같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같은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져 있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1차적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 표시가 되면서 그 부채 초과하면은 투자자산으로 초과된 금액이 표시된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9번 재무상태표 조회해가지고 12월 말 개발비 잔액이 얼마냐. 네. 재무상태표 지금 열어놨죠?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무형자산에 180만 원을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180만 원. 콤마까지 복사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10번 12월 말 미처분 이익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예, 결산이 틀리면 요 미처분 이익여금도 틀려집니다. 자본의 미처분 이익여금 745-089-936 이거 복사해 가지고 답안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평가 문제는 이렇게 질문해 가지고 여기 하나당 3점, 어떤 건 2점, 어떤 건 4점 이렇게 점수가 점이 되겠습니다. 자, 뭐 결산 문제는 FAT 1급에서의 결산 문제나 TAT 2급의 결산 문제나 난이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비슷해요. 네. 결산 문제는 FAT 1급에 나오고 있는 결산 문제나 TAT 2급에 나오는 결산 문제나 뭐 그게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은요, 부가가치세예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TAT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실무가 4문제를 출제하는데 앞에 2문제는 쉬운 거, 뒤에 2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앞부분의 연습 문제는 우리 FAT 1급에서 했던 수준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다른 설명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 내용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비원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원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게 원칙은 아닙니다. 예. 원칙은 아니지만 공급일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정상 발급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23년 7월 1일부터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죠? 1억 원이니까. 아직은 2억 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입력 방법. 뭐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매입 매출전표 입력 방법. 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4페이지 넘어가서 수행과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했습니다. 빌 36524라고 하면은요, 요 더존 시스템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대금은 해당 월에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외상이라는 얘기죠.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합시다. 많이 해봤던 문제죠? 자, 한번 해봅시다. 5월 10일이네요. 매입 매출 전표 가십시오. 아, 회사 바꿨나요? 회사가 바뀌었네요. 3일전자군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 바꿉시다. 위에 있는 재무전자 더블 클릭하시고 회사 코드를 이제 2100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회사 바뀐지를 몰랐어요. 2100 확인 로그인 예. 네, 이렇게 여기가 3일전자로 이렇게 바꿔. 3일전자로 바꿔보세요. 자, 회사 등록에 가가지고 3일전자가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등록에 가서 업종과 업태를 보면 알 수 있죠. 제조업이고 종목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를 제조하는 3일전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점표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점표 5월 10일 유형은 11번이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다 11번이에요. 컴퓨터 수량 50 단가는 40만원 거래처는 베스트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비워둡니다. 분계는 외상이죠. 2번입니다.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대변의 우리 FAT 1급에서는 상품 매출이었죠. TAT 2급은 제품 매출입니다. 환경 설정이 제품 매출로 해놨기 때문에 제품 매출로 되는 거예요. 자, 분계 이대로 두면 맞는 겁니다. 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오래간만에 해보죠.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 FAT 1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요 메뉴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TAT 2급은 네 번째로 밀렸습니다. 위에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정확히 찾아서 클릭하시고 5월 10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엔터 3번 치시고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저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른 다음에 세금계산서 그림 보이면 발행 누르고 또 한번 확인 누르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여기가 빌 36524예요. 이 홈페이지가. 거기서 로그인 누르고 여기서 미전속 누르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누르고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또 한번 확인 그리고 닫아요. 이것도 닫아요. 메인 매출점표에 와서 조회합니다. 그러면 여기 외상 옆에 여기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죠. TAT 2급도 이게 하나 나와요. FAT 1급도 요게 하나 나와요. 아마 우리 FAT 1급에서 문제 풀이할 때 이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하는데 어려움 없죠? 네, 그 풀이가 207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8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8페이지 수행과제는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입니다. 월합계인 경우 주의할 게 뭐냐면은 공급일이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월합계는요, 매월 말일을 작성일로 해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표의 입력 날짜를 지금 이게 공급일이 5월이잖아요. 네, 5월 31일로 전표를 만들어야 돼요. 월합계 문제가 나오면 전표 입력은 해당 월의 말일 날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마저 읽어보면은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36524에서 발급 전송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한다. 외상입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 수행하시오. 날짜 말일로 하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다음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5월 31일 유형은 11번. 두 줄로 넣는 것은 우리가 복수거래라고 그러죠. 여기 위에 있는 복수거래. 네, 복수거래의 품명 컴퓨터 수량 30 단가 40만원 노트북 20개 단가 80만원. 그렇죠.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하고 밑에 확인 이렇게 나타납니다. 합계가 맞는가 보세요. 308000.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는 하나기업. 전자세금난 비워둬야죠. 발급 전송해야 되니까. 분계는 외상이죠. 자, 외상 매출금, 부가세수금, 제품 매출 잘 됐습니다. 아까처럼 또 발행하면 됩니다.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가지고 (5월 31일로) 줘야 합니다. 하나 나오죠?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누르고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누르고 매출 조회, 발행 누르고 확인, 확인, 닫고 조회.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죠. 네, 이 문제 월합계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앞에 것처럼 일반 날짜 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FAT 1급에서는 말이죠. 수정 과제 풀이고 FAT 1급에서는 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게 뭐였냐면은 이미 발급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입력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입력했죠. 그건 FAT 1급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TAT 2급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원래 전표를 열어가지고 직접 발급하고 전송하라는 문제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급된 걸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발급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기단서 발급 유형이 모두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꼭 나옵니다. TAT 1급에서는. 그러니까 FAT 1급에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거는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되고 분계를 무조건 외상으로 하면 다 맞아요. 근데 TAT 2급은 원래 전표 불러가지고 직접 발급 전송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전자세금기단서를 발급한 후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기단서로만 발급을 하여야 한다. 수정 전자세금기단서와 관련된 수정분계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기단서를 발급한다. 1.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입력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발급 전송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데이터의 경우에 수정 항목의 수정 사유가 같이 표시가 되어 세 번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전송 결과를 통해서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네,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사유가 6가지로 되어 있죠. 6가지 사유가 뭐냐면 환입, 반품 들어온 거, 계약의 해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계약이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걸 말하는 거고, 공급가액 변동, 처음에 100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다시 합의에 의해 가지고 단가 조정을 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급가액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사후 개선, 처음에 과세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근데 거래처에서 이것은 수출용이다 라고 하면서 신용장을 나중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영세율로 다시 발급해야죠. 이것이 내국신용장 사후 개선. 기재사항 착오, 날짜가 잘못됐다. 수량이 잘못돼 가지고 금액이 틀렸다. 뭐 공급가액이 틀려진 거, 이런 건 기재사항 착오입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똑같은 건을 2번 발급했다.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6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6가지. 그래서 그 6가지 사유 중에서 하나가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빨간 글씨로 1장 발급한다, 2장 발급한다, 이런 이렇게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외울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자동으로 딱 되기 때문에 2장이 나오면 2장 하는 거고 1장 나오면 1장. 그래서 이 작성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짜로 해야 되는지 외울 것까지 없어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행과제 6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